택시 사고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와 며느리 김다정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사고가 일어났고 충격을 받은 옥래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조옥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그녀를 보는 가족들의 얼굴은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재가 지영 옆에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놀라셨나 봐. 심장마비가 오셨대. 순간적인 충격이 심장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갑자기 들이닥친 죽음 앞에서 준비도 못한 채 당한 이별이었습니다. 수비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직 안 되는데. 그 말이 계속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다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재의 눈빛도 붉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이었죠. 상철은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그게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건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제서야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떨리는 목소리로 후회가 흘러나왔어요. 지혁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강인하고 의연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택시에 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왔지만 시어머니는 그 충격에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몸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누워서도 다정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만 흘렸어요.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다정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화는 조용히 문상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늘 따뜻했어요. 실직하고 방황할 때도 할머니는 항상 격려해 주셨죠. 괜찮아. 우리 지환이는 잘할 수 있어.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은호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역을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는 은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은호는 문상객들 사이로 천천히 들어가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본 지역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몸으로 이곳까지 와준 은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가 왜? 직접 가는 고용주가 어딨어? 상류층 예법 좀 지켜. 엄마, 경호 좀 시켜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란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지환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영란은 차 키를 돌려받으며 차갑게 말했었어요. 너 혹시 그날 내가 실수해서 그래? 그날 지환과 첫 키스를 나눴던 날, 영라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실수였어? 영라가 물었고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실수였지. 난 네 경호원이니까. 그 말이 영라의 가슴을 찔렀지만 영라는 더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실수했으니까 사표 쓰면 되겠다. 너 무슨 일 있구나. 뭔데? 지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환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영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혹시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지환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영란은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니 자기가 너무 매몰차게 말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수라고 말하는 지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었을 텐데 영라도 지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키스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 후로 지환은 계속 영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나야,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걱정 어린 문자들이었습니다. 영라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못했어요. 문자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라는 깨달았어요. 지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문자가 왔는지 확인했어요. 거리를 걷다가도 지환과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날, 작업실에서 웹툰 스토리를 함께 짜며 웃었던 순간, 납치범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그 순간, 그리고 그날의 키스.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까워졌던 모든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나 오빠가 보고 싶어. 영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환 오빠가 위험할까봐 무서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답장이 올까? 아니면 이제 지환도 지쳤을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영나야, 물론이지. 어디로 갈까? 지환의 문자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영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와줄래? 영라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니? 성희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환 오빠 만나러 가요. 영라의 대답에 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왜 그 사람 그만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사람은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보디가드 주제에 감히 우리 딸한테 마음을 품다니. 내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 영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긴. 돈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사람이 우리 영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성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네가 왜 직접 가는 거야? 고용주가 어디 직접 찾아가니? 상류층 예법 좀 지켜. 내가 먼저 찾아가면 그 사람이면 얼마나 우쭐해지겠어. 너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애가 아니잖아. 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영라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경우 좀 지켜요.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라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성희가 비웃었어요. 영나야,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이 널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해? 돈 때문이야, 돈. 우리 집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엄마! 영라가 소리쳤습니다. 성희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영라가 이렇게 맞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어? 성희가 일어서며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라는 재빠르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가봐야 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저는 오빠 만나러 갈 거예요. 영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성희는 딸이 사라진 현관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이 기사 때문에 영나가 완전히 변했어. 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환 때문에 딸이 자신에게 대드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 기사가 문제였어. 니들 둘 한 큐에 끝내줄게. 성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탐정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너희들 둘 한 큐에 끝내줄게. 성희의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곧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추가 건이 있어요. 성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번 건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며 입술을 비죽 올렸습니다.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한강공원, 영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환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지환은 환하게 웃었어요. 미안, 늦었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한 말 미안해.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힘들었을 거야. 지환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영나가 고개를 들어 지환을 바라봤어요. 오빠가 자꾸 생각났어. 그만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내 말을 안 듣더라. 영나의 고백에 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나야, 지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 오빠 보고 싶었어. 너무 많이. 영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위험할까봐 무서웠는데 내가 엄마를 이겨보고 싶어. 이길 거야. 엄마 뜻대로가 아닌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지환은 영나의 손을 잡았어요. 영나야, 지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너 혼자 싸우지 마. 나도 있잖아.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내자. 지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네가 네 인생을 살 수 있게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영나는 지환의 손을 꽉 쥐었어요. 오빠, 나 이제 어떡하지? 마음이 이렇게 깊어진 걸 알아버렸어. 괜찮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면 돼. 지환이 영나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키스도 지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수 아니었어. 나 진심이었어. 영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도 실수 아니었어. 그럼 그날은? 응, 다 진심이었어.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환은 영나를 꼭 안았어요. 나도 네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해는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차 한 대가 있다는 것을. 성희의 서재.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책상에 앉아 탐정사무소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영나가 나간 지 몇 시간이 흘렀지만 성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성희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소 몇 달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 딸 곁에 얼씬도 못하게. 성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연출하겠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티나면 안 돼요. 성희가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환은 영나와의 재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제 한강공원에서 나눴던 대화, 영나가 자신을 향한 마음,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지환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지환이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지환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오토바이가 지환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으악! 지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어요. 갈비뼈 부근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깨도 심하게 꺾이며 탈구도 된 것 같았어요. 다리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119 불러요. 저 오토바이 도주하는데요. 오토바이는 지환을 치고 나서 그대로 속도를 내어 사라졌습니다.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어요. 지환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습니다. 어깨는 완전히 어긋난 느낌이었고 다리는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팠어요. 영나야. 지환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영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한강공원에서 웃던 모습 나도 네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지환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지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눈 뜨세요! 하지만 지환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지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식이 희미합니다. 갈비뼈 골절 의심, 어깨 탈구, 다리 골절 추정됩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 지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했어요. 갈비뼈 세대 골절, 어깨 탈구, 왼쪽 다리 경골 골절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지역이 가장 먼저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동생의 상태를 물었어요. 지환은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어요. 지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도적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역이 다급하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회복에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거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켜졌어요. 지역은 복도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동생까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어요. 지환이 사고 났다며. 병원 어디야?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수술 중이야. 알았어. 지금 갈게. 한편 성희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성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탐정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성희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성희의 얼굴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영라가 정신을 차리겠지. 성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탐정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성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지?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AP그룹 사옥 대표실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며칠간 손도 대지 못했던 업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조보아 씨라는 분이 대표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보아. 그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때 결혼을 하려 했던 여자. 왜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들어오라고 해. 지역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대표실 문이 열리고 보아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고급스러운 옷차림, 재벌가의 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혁 씨, 오랜만이에요. 보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대체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겁니까? 보아는 지역의 차가운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앉아도 될까요? 지역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보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혁 씨, 그 전에 먼저 할 말이 있어요. 보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지혁 씨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지역은 표정 없이 보아를 바라봤습니다. 보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어요. 지혁 씨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요.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깨버렸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보아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연락도 못했어요. 지혁 씨 얼굴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라도 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아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늦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리고 보아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뭐죠? 지역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혁 씨,
우리 그룹에서 새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역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요? 네, 럭셔리 하우스와 리조트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총 사업비 5천억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고급 주택단지와 휴양시설을 함께 만드는 건데 저희 그룹이 총괄하고 있어요. 보아가 설명했습니다. 지역은 팔짱을 끼고 보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오신 겁니까? 파트너로 AP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파트너로요. 저희 AP랑요?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디자인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 씨라고 생각해요. 지역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조보아 씨, 제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죠? 보아는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대로 준비했어요. 프로젝트 지분 30%, AP그룹이 시공사이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예요. 5천억 규모 프로젝트의 30%면 보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익만 최소 500억 이상입니다. 지역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500억. 그것도 최소 금액. AP그룹을 인수했다고 해도 아직 회사는 안정화 단계였어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회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시공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AP그룹은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종합부동산 개발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보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아의 제안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히 일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AP그룹의 미래가 걸린 기회였습니다. 왜 저희 회사죠? 더 큰 회사들도 많을 텐데. 보아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역 씨를 믿으니까요. 지역 씨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잖아요. 완벽주의자죠. 그리고 보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지역은 보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지역은 그걸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해요. 보아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개요서예요.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보아가 명함을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보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보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표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지역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5천억 규모 프로젝트, 지분 30%, 최소 수익 500억. 어마어마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시 보아와 일하게 된다는 게 과거의 관계가 복잡해질까봐. 그리고 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은 휴대폰을 꺼내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은호가 받았어요. 선배? 응, 나야. 지금 시간 돼? 응,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은호야,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상의할 게 있어. 내일 사무실에서 오전에 볼 수 있어? 그래요, 알았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은 지역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역은 보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또 과연 지화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영라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는 37회 화려한 날들입니다. 미리 보는 드라마 한입 감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